네, 오늘 장을 마치고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깊게 살펴봤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10가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볼게요. MBN골드 정성일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지지난주 너무나 힘든 시장을 네. 겪었는데 오늘은 좀 다행히 올랐어요, 시장에. 이 상승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최근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 시장을 힘들게 만들었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채권 금리의 상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정말 막 4.8%까지 좀 올라가면서 시장에 좀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시장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제 피크를 찍고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요즘에 중동 쪽에 전쟁 리스크가 좀 발생하면서 이게 또 약간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채권 금리를 좀 자연스럽게 눌러주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부터 이제 좀 최근 들어서 좀 매수세 좀 유입되면서 이제 지수 반등을 좀 준비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장에서 오늘장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상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10개 후보부터 볼게요. 2차 전지가 많고요. 반도체, 철강, 초전도체, 지주사, 정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많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포스코DX가 2차 전지로 엮이면서 오늘 11% 넘게 급등을 했고 TC시스템, 사마알루미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신성달타테크는 하락을 했고요. 사실 이 포스코DX를 2차 전지로 올랐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전 상장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시작된대라고 하자마자 9% 넘는 급락으로 마감을 맞아요. 했는데 다시 또 올랐어요. 그만큼 변동이 큰 상황이거든요.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포스코DX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포스코DX가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좀 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면은 상장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회사에 대한 뭐 계속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상 뭐 이런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전 상장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포스코DX가 이제 코스닥에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스피로 가는데 이제 코스피 200에 일단 들어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기관이나 이런 외국인의 메이저 수급들이 추종하는 것들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은 코스닥 150인데 만약에 이제 코스닥 150에서 빠지면은 이제 이쪽 패시브 자금들이 좀 이제 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럼 코스피 쪽으로 갔을 때 새로운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쭉 유입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200에 진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우려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워낙 최근에 또 주가도 워낙 많이 올라가서 이미 시총까지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200 안으로는 진입은 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뭐 이전 상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보니까 다음 달 15일에 MSCI 정기 변경에 포스코DX가 편입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11월 15일이면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게 남겨둔 상황에서 의례적으로 통상 이렇게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네. 한 달 전부터 2주 전까지는 계속 수급 효과로 올랐던데 맞아요. 그러면은 추후 상승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업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포스코DX 당연히 그런 수급적인 이벤트로 보면은 좀 이제 다음 달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해가지고 좀 기대감은 당분간 좀 계속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말 수급 효과들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MSCI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정말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점이 일단 지금 생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DX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던 또 주된 배경이 이제 이전 상장 모멘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 상장이 이제 실질상 이제 진행이 되면서 좀 재료 소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이제 임시주총에서도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겠습니다라고 딱 확정을 짓고 나서 바로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좀 약간의 차익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수급 효과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전처럼 엄청나게 크게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 DX의 종목을 좀 대응하시려면 좀 이런 단기적, 그러니까 수급들이 좀 유입될 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레벨 구간에서 이제 MSCI 리밸런싱 될 거니까 뭐 계속 끌고 가자, 이런 전략들은 지금 좀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기대 속에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수급 패시브 효과로 인해서 막 강력한 드라이브가 그렇죠. 걸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래서 다운 의견으로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포스코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그 리튬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의 ETF가 또 첫 선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95%가 다 포스코 그룹주래요. 요거 ETF 어때요? 요즘에 2차전지 쪽에는 되게 이런 ETF들이 되게 새롭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뭐 2차전지 쪽 추종하는 거 계속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새롭게 포스코 그룹만 또 담는 맞아요. ETF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포스코 DX도 여기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 그러니까 ETF가 정말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리튬일 것 같아요. 리튬 가격. 왜냐하면은 포스코 그룹주에서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게 될 건데,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에 대한 좀 우려도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 줘야 정말 그 포스코 ETF가 좀 더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제가 좀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톤당 한 2만 불 수준까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2만 불 한 중간 정도까지, 중순 정도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보니까 이제 포스코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제해가지고 판매를 할 때 이제 2만 불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수익성이 지켜진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깨지면 이제 수익성이 좀 훼손이 된다고요. 마지노선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리튬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면은 좀 수급이 인기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리튬 가격이 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수급 효과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튬 가격의 좀 추이를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DX는 중요한 거 패시브 자금 어디에 편입이 되느냐, 수급이 중요하고, 포스코 그룹주로 봤을 때에는 리튬 가격의 추이가 중요하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오늘 진짜 수상한 종목 사마 알미늄 보겠습니다. TCC 스틸과 함께 급등을 보여줬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요게 전날인가요? 어떤 유튜브에서 거론이 됐대요. 요 종목 그래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아.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올랐을지는 모르겠어요. 운이 네. 좋게 맞았을 수도 있고, 정말 그걸 보고 좋은 회사구나, 좋은 기업이구나, 투자해서 들어오신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올랐으니까 사마 알미늄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무엇일지 정석일 매니저는 좋게 보세요. 어때요? 저는 사마 알루미늄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태고, 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조일 알루미늄도 좀 일제히 같이 상승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좀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조일 알루미늄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반면에 사마 알루미늄은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독 사마 알루미늄이 더욱더 강한 시세를 냈는데, 결국은 이 차이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지분에 좀 차이가 있다, 지분 구조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게 도요타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대 주주로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차이를 가져왔다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 분기 사상으로는 이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좀 관련해가지고 좀 사마 알루미늄 쪽으로 좀 긍정적인 수급들이 계속 유입이 됐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LG 화학이 도요타랑도 또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2.8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양극재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양극재 쪽에 물량들을 계속 넣다 보면은 이 사마 알루미늄이 만드는 이제 알루미늄 박, 요것도 이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바라보는 차원에서는 사마 알루미늄이 좀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올라왔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 결국은 LG와 뭐 도요타의 이런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마 알루미늄 주가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좋은 톤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사마 알루미늄 보니까 오늘 이 급등으로 인해서 거의 신고가
주가를 기록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2차 전지주들이 고점 대비 한 30-40%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최근 상승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20-30% 손실권인데 사마알루미늄은 다시 말해 잘 버텼고 오늘의 급등이 정말 컸고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분할 매도 타이밍을 또 노려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가는 종목이 잘 간다고 강력 홀딩을 해야 되는 걸까? 글쎄요. 지금 LG와 관련된 소식들이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러한 수급 흐름들이 아직은 더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신고가를 또 오늘 또 만들어 놓고서 네. 끝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최근에 또 아직까지는 좀 종목 장세, 종목별 흐름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를 간 종목들에 좀 시장의 관심도가 또 많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 효과로 인해 가지고 좀 추가 상승세는 더욱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워낙 또 큰 급등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부터 정말 크게 올라갈 걸 한 방에 또 몰아넣거나 당연히 이런 투자는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 정도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응 가능하고 좀 그리고 최근에 좋은 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은 좀 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마알루미늄 내일장에도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 뭐 오늘만큼의 막 상한가 급등까지 바라볼 수는 없어도 네. 또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흐름 이어질 거다라고 했고 마침 지난주였나요? 가장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 에코프로 아니었어요? 맞아요. 오, 매번 에코프로 다운 이야기 하다가 딱 지난주 이 시간에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에코프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격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네. 적중했거든요. 여전히 2차 전지 안에서의 그럼 탑픽 에코프로입니까? 네,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저도 2차 전지 종목들을 네. 다시 지금부터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관점보다는 아직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에코프로가 좀 가장 좀 유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100만 원대를 깨고 좀 내려오면서 좀 지수 하락과 함께 좀 더 밀렸던 모습이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수가 좀 반등하는 관점에서는 이 에코프로 쪽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로 매수가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100만 원 선 밑에 정도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흐름이 그렇게 다 크게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에서 좀 대응하기에는 에코프로가 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 반등의 흐름들 보시고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들이 오늘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도 미증시의 흐름들이 괜찮다면 충분히 에코프로 좀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마알루미늄 내일장 업 의견으로 정리해봤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9위에 있는 SK 볼게요. 오늘 SK 지수사가 8%나 좀 강하게 맞아요. 올랐어요. 그 처음에 SK하이닉스 뭔 일 났나? 뭐 SK 뭐 하나? 하고 찾아봤는데 딱히 왜 올랐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찾지 못했거든요. 네. 단 최태원 회장이 이제 SK그룹 승계 계획이 있다.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것 때문에 오른 건지 오늘 SK 왜 오른 거예요? 오늘 그 최태원 회장의 인터뷰가 좀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네. 저도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진짜 본격적인 승계 작업을 이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후계자가 누가 될지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다. 약간 이 정도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되게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오늘 SK가 다시 한번 좀 꿈틀거렸다라 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때문일까? 제 생각,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솔직히 저도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항상 주식이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추측을 좀 하기에는 최근에 SK 지주사의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계속 우하향했거든요. 계속 빠졌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좀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PBR 기준을 확인을 해보니까 0.5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SK 밑에 있는 이제 계열사들을 보게 되면은 텔레콤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래쪽 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텔레콤은 당연히 이제 그냥 성장이 크게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엔 배터리나 그 반도체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업황도 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SK 이제 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결국 LG 엔솔이 먼저 좀 호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오늘 SK 쪽으로도 주가가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하자면 그런 과도한 저평가에 대한 흐름들, 계열사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더 상승세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SK가 올랐는데 그럼 투자 가치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항상 지주사들 이거 너무 저평가다 맞아요. 사야 된다라고 그랬던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네. SK를 공략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공략하고 손 털고 나는 다신 지주사는 사지 않겠다 다짐하고 나왔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PBR로 돈 벌기가 어렵고 맞아요. 그리고 웬만한 장기 투자하기에도 내 돈이 묶여 있는 건 역시도 손실이거든요. 그건 역시도. 그쵸. 그래서 SK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인데 많이 빠졌다고 하니 이제는 좀 오를 만한 근거가 잡힌 건지 토대가 잡힌 건지요. 일단은 저도 뭐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주사에 대한 뭐 평가는 그렇게 또 좋지 않고 맞아요. 그걸로 돈 버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있어요? 많지 않을 겁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거의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상장 구조를 보면 이렇게 지주사가 있지만 그 안에 계열사들을 또 떼서 다시 또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이중 카운팅이 좀 되나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주사들이 당연히 저평가를 받는 거는 그냥 뭐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좀 싸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뭐 그게 크게 먹을 구간이 맞을까라는 저도 이제 의심이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SK의 흐름들을 보실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얼마 전에 LG 엔솔의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SK 이제 온의 실적도 조만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노베이션이죠. 그러니까 온 쪽에도 실적이 나올 건데 SK 온 쪽도 생각보다 이익이 좀 괜찮게 찍혔느냐 이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또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주는 흐름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 지주사가 동반해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업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저는 당연히 지주사도 저렇게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네. 좀 다운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SK 하이닉스, 네. SK 다운 의견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님이 진짜 말씀하시길 지주사로 돈 번 거. 에코프로. 맞아요. 제가 에코프로를 2차 전지로 생각을 해서 빼놓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도 그쵸. 돈 벌 수 있네요. 지주사도 돈 벌 수 있네요. 하지만 SK 매력도는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장 상승에는 속진 않겠다. 네. 다운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에 있는 흥구석유 보도록 하죠. 신고가입니다. 유가 상승에 많은 분들이 베팅을 거는 건지 물론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5% 가까운 상승으로 장을 마쳤거든요. 도대체 이 흥구석유가 뭐 하는 회사길래 유가 상승만 나오면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지 맞아요. 많이 지금 움직이는지 뭐 흥구석유는 그냥 딱 이름만 들어도 네. 유가 관련주라고 하면 그냥 다 바로 생각나실 만큼 대표적인 테마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뭐 이 업체가 왜 이제 유가 관련주를 엮여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대구랑 경북 지역에서 이제 석유 이제 도매 업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기름과 관련돼서 좀 이슈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또 가볍게 움직이기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좀 테마성의 흐름의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동 쪽 전쟁이 좀 발생하고 나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조금 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움직임들과 함께 최근에 이제 유가 관련주로 좀 수급들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가가 90불까지 넘겼다가 또 일각에서는 120불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네. 100불 안 넘기고 다시 내려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전쟁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살짝 튀긴 했지만 완벽하게 방향을 또 돌리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정석일 매니저는 유가가 100불을 또 트라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유가가 일단 이번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났을 때도 순간적으로 좀 튀었다가 지금 다시 또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일단 팔레스타인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원유를 생산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안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확전 여부입니다. 중동으로의.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들 보기에 뭐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배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좀 그냥 좀 추측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란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란은 이걸 부인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란이 이제 배후에 있다는 그 증거가 아직 뚜렷하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미국의 정보력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어느 정도 배후에 있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확전을 방지하는 그렇죠. 건가? 확전을 막으려고 이제 확전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이게 유가가 또 다시 한번 좀 오르고 인플레이션 또 자극되고 이러면서 지금 미국 행정부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백악관에서 조금 멘트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전 여부가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확전의 가능성이 아직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될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흥구석유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흥구석유도 업앤다운으로 한다면은 다운이에요? 네, 지금 이틀간 좀 굉장히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위아래로 변동성이 엄청 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오히려 매수 관점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운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중동적 이슈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마 이렇게 변동성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적 이슈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가 다시 또 뭐 100%를 넘겨서 오르려면은 이번에 전쟁이 중동으로의 좀 확전되는 맞아요. 그런 낌새가 보여야 된다. 근데 네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가 상승은 전망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흥구석유의 테마력도 예전보다는 약해질 것이다. 그 안에서 변동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10개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업앤다운 의견은 어떨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정석일 매니저가 선택을 했고요. 포스코 DX와 포스코 홀딩스, 신성 델타테크, SK 흥구석유는 다운, 나머지 종목은 업입니다.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를 좀 물론 완전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업앤다운이 나뉘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되게 자주 나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에코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닥 지수 좀 반등 흐름과 함께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리튬 가격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요?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 주가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는 그래 고점 대비 한 30% 이상 좀 밀렸던 상태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 좀 잘 버텼기 때문에 한 5% 정도 좀 밀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낙폭이 좀 제한됐다라는 점에서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올 때는 또 낙폭 과대 종목 쪽에 좀 더 강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쪽은 좀 업, 이쪽은 좀 다운 의견으로 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럼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어떤 겁니까? 이미 뭐 저희가 오늘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노출이 좀 됐는데 네. 제가 오늘 또 베스트로 뽑은 거는 또 에코프로입니다. 근데 지난주 이 시간에 에코프로를 뽑았을 때보다 가격이 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추가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100만 원 밑에서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좀 노리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에코프로를 좀 오늘 고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반등이 좀 나올 경우에는 좀 대표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내일 실적 발표예요. 내일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왔던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좀 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100만 원 밑에서는 한번 트라이가 또 다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11월 달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대형급들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이 상장 전에 무조건 한 번씩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이 꼭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가장 매력도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10개의 여기 종목 중 안에서는 저는 탑픽으로 에코프로를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그 목표가 100만 원이었는데 유지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100만 원 밑으로 95만 원인가 그렇게 제시를 했었고요. 네. 오늘은 제가 목표가를 좀 높여 100만 원을 딱 가지고 왔어요. 아유 많이 높였다. 근데 이제 제가 100만 원을 좀 제시를 했지만 네.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어차피 100만 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도 100만 원 바로 넘기지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100만 원대가 매물이 진짜 많을 거예요. 매물이. 그래서 100만 원대 넘기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밑에서 약간 그 짧게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만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제가 저번에 제시한 것처럼 하단에 80만 원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100만 원의 목표 주가로 기존보다 5만 원 상향했는데 네. 그래도 그 100만 원 돌파가 그리 쉽게 나오진 않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투자 성향 혹은 갖고 있는 그 비중에 따라서 한 95에서 100만 원 사이에 비중 조절하면서
분할 매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했고요. 그 외에 또 시장 이야기할 수 있는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좀 하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이 없고요. 왜 오늘 안 해요? 오늘은 없고 제가 네. 어제 안 그래도 공개 방송을 좀 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관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유튜브에다 정석일 매니저로 검색을 하시면은 제 어제 영상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확인하시고 또 제가 다음 공개 방송 때 또 좋은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그때 또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엠뱅고의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 그리고 그 외에 후보들 다뤄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